2009년 중국에서 재판을 받는 영국인 아크말 샤이흐, 이 영국인은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50년 만에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유럽인이 됩니다. 과연 그의 죄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약, 헤로인 유통입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가장 엄벌하는 죄목은 바로 마약입니다. 자국이 아닌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정도이니 말 다한 거죠. 실제로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에는 지나칠 만큼 엄격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만큼 마약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마약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뻔했었던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아편전쟁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6세기 동인도 회사로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 유럽 열강들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며 무역 네트워크 확장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넓은 땅, 그리고 엄청난 인구와 자원을 가진 중국, 즉 청나라는 모든 나라가 무역하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그만큼 서구 열강 모두가 당시 청나라와 무역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19세기 유럽 최강국으로 급부상합니다. 나라의 생산력이 급증, 팔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최대 시장 청나라와의 무역 확대를 원했지만 청나라는 오히려 무역 통제를 강화합니다. 당시 이 큰 땅 중국에서 개방된 항구가 광저우 한 곳이었으니 말 다한 것이죠. 더 나아가 청은 지나칠 정도로 깐깐하게 외국과의 무역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광동 13행이 대표적인 존재였죠. 이들은 정부에서 임명한 상인 단체들이었고 오직 이들만을 통해 청나라와의 무역을 할 수 있었죠. 특히 당시 13행 대장 오병감은 청나라 재정 수입의 절반가량을 재산으로 소유한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 부자가 700만 냥 정도였다고 하니 엄청난 부자였죠. 이런 청의 무역 통제에 서양 강국, 특히 영국의 불만은 쌓여만 갑니다. 차 좋아하시나요? 1658년 영국에서는 차가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당시 차는 의사들도 약효를 인정한 중국에서 건너온 신변 음료였고 거기다 더해 일상에 지장을 주는 와인과 맥주 대신 향긋한 차 한 잔을 먹는 것이 습관이자 문화가 되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1700년 40톤에 불과하던 차 소비량이 1790년에는 9,000톤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차의 인기가 한창일 때는 찻잎 500g의 가격이 남자 하인의 연봉과 맞먹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인기가 실감나시죠? 하지만 영국의 기후 상태에서는 차 재배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고품질의 차를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 청나라가 유일했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은 반강제적으로 청나라에서 막대한 양의 차를 수입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영국의 주요 수출품은 모직물이었는데 더운 중국에선 모직물이 불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대부분 가난한 백성들은 이런 모직물을 구입할 만한 구매력이 없었습니다. 차를 비롯 비단, 도자기 등을 청나라에서 수입하기만 하고 영국은 중국에게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청 무역 적자에 허덕이게 됩니다. 영국의 많은 수량의 은이 청나라로 흘러갑니다. 이런 상황을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자존심이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죠. 그리하여 영국 국왕은 맥카트니 사절단을 보내 자신의 친서를 직접 전달합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부하죠. 이어진 1815년 에머스트 사절단 베이징 입항 실패, 1834년 네이피어 무역감독관 입항 실패, 이때는 살짝 무역 충돌까지 일어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당시 청은 영국을 단순한 오랑캐로 취급했습니다. 중국의 중화사상 아시죠? 자신 이외의 모든 나라는 자신들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이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아편.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중국에서 의약품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아편은 설사와 복통의 치료제이자 심지어 정력 보강제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복용하면 환각작용과 중독성으로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었죠. 1814년 영국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점령 후 아편을 생산, 이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아편은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그 수출량은 나날이 늘어 1840년 영국은 인도에서 생산한 무려 2,500톤의 아편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편 단 한 품목으로 영국의 대청 무역 적자는 순식간에 뒤집어지죠. 그리고 아편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아편은 청나라를 삼켜갑니다. 청나라 백성들은 아편에 중독되었고 심지어 아편만을 위한 아편굴이 생기기도 합니다. 병사들의 30%, 관료들의 50%가 중독되었을 정도이고 내부 관리들도 뇌물을 받아 아편을 눈감아줍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었죠. 이러던 중 임칙서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런 청나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황제에게 항소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는 임칙서를 시켜 아편을 해결하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우선 임칙서는 무려 1700명의 아편 판매상을 체포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전국의 아편을 몰수, 약 2만 상자 분량의 아편을 석회와 바닷물로 중화시켜 모두 없애버립니다. 또한 임칙서는 아편 거래를 한다면 외국인 상관없이 누구든 사용시킨다는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대청무역관의 총독 찰스 엘리엇은 이걸 보고 강하게 반박하죠.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영국 선원이 청나라인을 살해, 엘리엇은 재빠르게 영국 선원을 체포하지만 임칙서는 넘기라고 합니다. 다른 국가 원칙을 가진 두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됩니다. 심지어 1840년 6월 영국은 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전함을 출격시킵니다. 우선 영국 측은 임칙서의 파면을 요구하며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청 정부는 이를 거부, 전쟁은 시작됩니다. 청나라는 자국의 정화 함대의 위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원정을 다녔던 어마어마한 선단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철갑선 네메시스호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네메시스호는 무려 증기로 움직이는 철갑선이었습니다. 또한 피번 마운트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회전 가능한 중대형 대포들로 중무장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증기로 움직이는 철갑선 네메시스호 두 척과 목재로 만들어진 청나라 정크선 29척이 맞붙습니다. 사자와 토끼의 싸움이었죠. 해상전에서 청나라는 말 그대로 대패를 당합니다. 육지전은 어떨까요? 청나라의 주무기는 창과 언월도, 활과 석궁이었고 반면 영국은 머스킷, 즉 총이었습니다. 해상전에 이어 육군 또한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영국군 앞에 청군은 모래성이 무너지듯 무기력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청은 영국과 난징 조약을 맺습니다. 이때 홍콩이 영국게 되죠. 청나라는 언제나 갑이었는데 순식간에 을이 됩니다. 난징 조약 이후 1차 아편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아편은 더욱더 청나라를 잠식시킵니다. 여기다 더해 1851년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죠.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최악의 내전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 영국 무역이익이 날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중국 스스로 아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또 꼬투리를 찾기 시작, 에로 사건을 빌미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2차 아편 전쟁이었죠. 이번에는 프랑스, 심지어 미국과 러시아도 참전합니다. 영푸연합군은 텐진까지 점령,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영국과 프랑스가 1859년 조약 확인을 위해 베이징으로 가는데 여기서 우발적 충돌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다구포대에서 다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텐진 조약을 폐기합니다.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죠. 1860년 영푸연합군은 다시 한번 침략, 팔리교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청나라는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황제 한풍제는 만리장성을 넘어 열악까지 피신, 영푸연합군은 황제의 원명원을 파괴합니다. 그리하여 1860년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죠. 아편 전쟁으로 영국이 청나라를 함락시킵니다. 이는 실제로 유럽의 아시아 제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더 나아가 유럽의 모든 열강들이 중국을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